영문법 플래너 어드밴스드 과정의 윤희랑 강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30강이라는 그 공부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가 진행될지를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예습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공부는 예습과 복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반복이 많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진짜 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자라는 소개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우선 모든 공부가 그렇고요.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항상 베이직이라는 레벨은 있죠. 베이직한 내용, 베이직한 레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베이직 레벨이나 베이직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베이직 레벨이에요 라고 할 때 쉬워서요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의식주가 삶의 기본인 것처럼 의식주가 쉬워서 기본인가요? 그게 아니라 생명 유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필수사항. 이게 베이직 레벨입니다. 고로 우리가 어드밴스드 과정이라고 해서 베이직을 빼고 어드밴스드만 얘기한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어떻게 빼고 설명을 해요? 당연히 베이직 내용도 다뤄지는 게 어드밴스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이 어드밴스드 과정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가적인 설명, 추가적인 내용, 그러면서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는 높은데 선생님 쉬운 게 베이직이 아니라더니 왜 갑자기 또 난이도가 높다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난이도의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영어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는 개념은요.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얘는 그냥 생활 속에 드러나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이잖아요. 언어라는 건. 따로 나는 언어학 박사다. 나는 언어학 석사다. 그런 사람들만 언어를 공부하고 우리는 수화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언어는 쓰는 거니까 이건 습관이고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학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라는 것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고 낮다라는 건 편의상 그냥 붙인 이름일 뿐이고 난이도의 개념은 결국에 얼마나 많이 봐서 익숙하냐 혹은 안 익숙하냐가 기준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봐서 익숙하면 그건 쉽다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자주 못 봐서 좀 낯설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school이란 단어가 있어요. 너무 쉬운 단어, 난이도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봐서 익숙한 거죠. 스펠링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거 만약에 자주 못 본 단어라면 외울 때 골치 좀 아팠을 거예요. 스펠링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여기서 어드밴스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라고 말한 건 자주 못 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하지 이거 왜 해요? 왜 할까요? 언어라는 건 무궁무진하니까 범위가 넓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을 다 하기가 어렵죠. 말을 하다 보면 더 첨가해서 얘기를 풍부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어드밴스드가 되겠습니다. 고로 좀 더 고급스럽고 배운 사람답게 영어 하려면 베이직에 살을 좀 붙여서 어드밴스드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요. 이게 딱 무슨 무 자르듯이요. 무로 확 잘라서 이쪽은 베이직이고 이쪽은 어드밴스드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투부정사가 동사원형 이거 베이직이겠죠? 근데 여기에 전치사 구가 붙고 또 전치사 구가 하나 더 붙고 그러더니 분사 구문도 붙고 하면서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이 단계가 intermediate가 되는 거고 중간 단계가 되는 거고요. 완전히 완성된 전체가 어드밴스드라고 확정이 되는 거죠. 고로 어드밴스드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직의 intermediate가 하나 붙어가면서 어드밴스드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문법이라는 게 수학, 과학처럼 무로 이렇게 확 잘라서 이쪽은 베이직이고 이쪽은 어드밴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을 조금씩 붙일수록 어드밴스드로 가까워지는 거고 이 하나는 인터미디어트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그런 언어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 언어적인 특성을 최대한 우리가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짭니다. 베이직 문법,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문법을 요약 정리해요. 선생님 왜 요약 정리해요? 자세하게 해주지.
자세하게 해주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베이식 문법이 따로 있잖아요. 영문법 플래너 베이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베이식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또 자세하게 하면은 너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식 영문법 플래너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후루룩 훑어보는 시간.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모른 척하고 어드밴스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학습. 선수학습이 뭐예요? 선수학습. 미리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공부. 미리 선자, 앞설 선자에 공부해야 되는 수학 능력 시험할 때 그 숫자란 말이에요. 반드시 미리 공부가 되어야 되는 항목이 베이식 문법의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쫓아오시면 되고요.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베이식 영문법 플래너를 100번 봤다. 고로 나는 베이식 문법 서머리 해주는 거 나 그냥 스킵할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저보다 먼저 대답을 하면서 앞서 나가보세요. 제가 이거 뭐죠? 그러면 먼저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쫓아와 보세요. 그럼 제가 그렇죠. 이거 그거죠. 하면 아 내가 기억한 게 맞구나 하면서 체크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설사 베이식 문법이 약간 부족해서 몰랐다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죠. 아 이런 걸 내가 놓쳤네. 아 내가 베이식 문법에 요걸 몰랐네. 저거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꼭 필요한 학습을 먼저 하고 올 수 있는 점검의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엇 문법의 교량 역할을 본 강의에서 하게 될 거고요. 어드밴스드 메인 강의에서 살을 계속 붙일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관계대명사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하면 이제 드디어 어드밴스드 문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총 30강 안에서 컴팩트하게 응축된 수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라는 게 사실상 수학, 과학처럼 이론이 정립된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할 때 이론을 생각하고 정말 엄청나게 심도 있는 학문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잖아요. 가장 편한 상태로. 그죠? 편안하게. 즉 영어도 실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 그렇게 길지 않아요. 120강, 60강, 90강 필요 없죠. 사실상 30강이면 하고도 남고 30강만으로도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필수 영문법 다 정말 다라고 하면 또 못 믿으실까 봐 99%는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는 여러분의 반복적인 암기, 연습으로 채우시면 돼요. 절대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전 영문법, 고급 영문법, 무슨 종합 영문법 있잖아요. 책장마다 종합 영문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깨 같은 글씨로 5만 가지 문법이 다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독해할 때 필요하고 글을 쓸 때 필요하고 말을 할 때 필요하고 들을 때 필요한 문법 거의 없어요. 실제 미국인들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면서 모를 정도로 희한한 문법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거 확실하게 뽑아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현명한 공부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오늘은 구와 절에 대해서 첫 강의니까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구와 절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먼저 공부가 되어야 되는 선수학습 되어야 되는 내용이 전치사와 접속사예요. 전치사의 개념과 접속사의 개념이 부족하면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헤매게 되죠. 왜? 여기 베이식이 있어야 살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인터미디어트는 살 붙이는 과정이잖아요. 살을 붙이려면 여기 뼈대가 있어야 살을 붙일 텐데 이 뼈대가 베이식인데 베이식이 흐리면 살을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강의 시간에 뭘 드려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요거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분들은 먼저 대답해 보시고 모르는 분들은 체크해서 더 공부하세요. 전치사. 전치사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 계속 오리엔테이션인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수업 시작한 거예요. 베이식 문법 시작했습니다. 전치사란 앞전자죠? 노을치의 품사예요. 품사 단어라는 뜻이에요. 앞에 놓여지는 단어란 뜻이죠. 앞에 놓는 단어. 그러면 뭐 앞에다 놓냐 이거예요. 무엇의 앞에? 무엇의 앞에? 그게 바로 특징 명사의
앞자리, 여기가 바로 전치사의 자리입니다. 명사의 앞자리예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내 취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에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를 뽑아놨어요. 얘네가 사실상 거의 전체의 전치사를 차지한다. 전치사가 몇 개가 있든 간에 얘네가 거의 90% 이상의 빈도수를 보여주는 in. 장소적으로 쓴다면 꽤 큰 장소에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시간의 개념으로도 쓸 수 있죠? 역시나 시간의 개념으로 쓴다고 해도 꽤 큰 개념에 어떠한 시간에 큰 개념이라 하면 연도, 연대, 계절 이 정도의 넓은 범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는 장소건 시간이건 큰 시간을 얘기하게 되고 큰 장소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은 주로 이쪽. 장소는 사실상 주관적일 수 있어요. 학교를 작다고 생각하면 in을 안 쓸 수도 있고요. 학교가 크다고 생각하면 in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공식적인 전치사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장소에 있어서는.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연도나 연대나 계절을 말하면서 in이 아닌 다른 전치사를 쓰게 되면 문법적 오류로 치명적인 점수 깎이는 거. 틀렸다고 표시가 되고요. 이미지도 깎여요. 어머, 쟤는 공부를 하다 말았나?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니까 이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on 역시나 장소에 쓸 수 있죠? 위에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이때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on을 쓰시면 돼요. 근데 on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벽에 할 때 벽 위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n the wall 한다는 거. on the wall 이 개념만 조금 더 챙겨서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위에라는 개념으로 적용해 보시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으로도 쓸 수 있죠. in보다 약간 작은 개념이에요. 약간 작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day의 개념. 일. 무슨 일. 월요일, on Monday 이런 식으로요. 내 생일 할 때 on my birthday 이런 식으로 일의 개념에는 on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at이요. 장소에 쓰면 작은 장소, 뭐뭐 안에,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에 대해서는 주관적이에요. 내 방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면 in my room 하시고요. 내 방이 작다고 생각하면 at my room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쓰시면 되고 시간의 개념으로 갈 때도 역시 작은 개념이에요. 얼마나 작냐 하면 시간의 개념, hour 혹은 분, minute. 그러니까 7시에 할 때는 at 6 o'clock이 되겠죠. on이나 in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by. by는 크게 두 가지로, 물론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별별 의미가 다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게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옆에예요, 옆에. stand by me, 내 옆에 서 계세요. 내 옆에 서세요. stand by me, 이런 개념 별로 안 중요하고요. by는 수단과 방법, 이 개념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수단과 방법. 예를 들면 나 성공했어. 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아, 돈으로 난 성공한 사람이야. by money.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뒤에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지어는 이유로까지 확대돼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성공한 거지. 돈 때문에. 이렇게요. 꼭 because만 이유를 나타내라는 법은 없어요. 전치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항목에 빠졌는데 이유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 하나 있죠. for. 뭐뭐 때문에 for. 얘가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얼마의 기간 동안이 되죠. 다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면 쫓아오시고요. with는 또 역시 장소적인 개념, 물리적인 느낌으로는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물리적인 개념이죠. 나랑 같이, 나랑 함께, 내 옆에 이런 개념이고 얘를 이 개념으로도 쓸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의 개념으로. with money, 돈을 가지고, 나 돈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with를 by처럼 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with는 상태의 개념으로도 쓰이죠. 어떤 상태. 예를 들면 미소를 띈 채로 할 때요. with a smile. 미소를 가진 채로, 얼굴에 가졌는데 미소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상태가 되는 거죠. 얼굴에 웃음을 가진 채로, 웃음을 뗀 채로 이럴 때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때 with를 쓴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from 하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라서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 전치사의 가장 핵심적인 용도예요. 전치사가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쓰임이 많고 용도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콕콕 찍은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from은 out of랑 똑같고요. out of하고 from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 쓰곤 하죠. 얘는 둘 다 출처, 근본 이런 거 말할 때 쓰이죠. 그래서 I come from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출신이에요. 그럴 때 from 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뭐뭐에서 만들어졌다, 뭐뭐로 만들어졌다 할 때 made from 쓰잖아요. 마찬가지죠. 근원과 출처를 말할 때 쓰이는 거죠. to는 방향을 제시할 때 많이 쓰죠. 어디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go to the school. 학교로 가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워낙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on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 영향을 끼치다 이럴 때 affect 뒤에다가 on 많이 쓰죠. about 보다 훨씬 많이 쓰죠. 좀 더 품격 있고 격식 있고 배운 듯한 전치사예요. about 써야 될 것 같은 자리에다가 on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접속사는 아까 전치사는 명사와 한 세트, 접속사는 연결을 해주는 접속이니까요. 연결을 해주는 품사인데 뭘 연결해 주냐면 양쪽에 여기 이제 접속사 들어가고요.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문장과 문장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단어 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연결만 해주면 돼요. 단어랑 단어를 연결하든 Mary and Tom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장과 문장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접속사의 가장 일반적인 종류 10개. 첫 번째는 and, but, or. 여기까지는 얘가 그리고 얘가 그러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and나 but이나 or이나 전부 양쪽의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밸런스이 딱 맞아야 돼요. 여기에 주어 동사 썼으면 여기도 주어 동사 써야 돼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썼잖아요. 여기 만약에 목적어만 있잖아요.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둘만 딱 묶는 거예요. 주어 동사는 공통사항이고 항상 접속사 and, but, or은 양쪽에 똑같은 구조를 갖춰줘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의미만 우선 잡아놓으시면 돼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whether 보통 whether는 A or not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 없을 때도 있는 셈 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A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시고요. 인지 아닌지 도하고 올도하고 똑같죠. 비록 일지라도 그 다음 before 얘는요. before 뒤에는 뭐뭐 전에 혹은 뭐뭐 앞에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after 반대 의미죠. 뭐뭐 이후에 if는 만약 뭐뭐라면 혹은 if가 when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져서 뭐뭐일 때 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요. 다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접속사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 반드시 문장이 와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변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은 뒤에 문장이 반드시 쫓아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선수학습 베이직 그래머였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퀴즈로 확인하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베이직이 확실하게 잡혔나를 퀴즈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채워 넣으신 후에 어드밴스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